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증시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코스닥 지수 또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자, 이러한 증시 분위기 김 대표님 오늘 8월 첫날이기도 하니까 이런 상승 동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먼저 코스닥 지수가 마감가 기준으로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또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2차 전지 중심 상승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요. 대장주 에코프로가 속한 코스닥 시장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오늘 마감가 기준 신고가. 하지만 이제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에서 수급이 풀리면서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오르고 있었던 코스피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흘러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살펴봐야겠는데요.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연준의 FOMC가 시장의 예상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실적이 호실적은 아니지만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대부분 뛰어넘는 호실적 보여주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호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면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본다면 두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반등 제법 강하다라는 부분도 피력해 주셨는데, 자, 허 대표님 우리 아까 대기하면서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가 이거 무슨 하늘로 뭔가 이렇게 화살표를 때리듯이 정말 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플랫폼 대장주인 두 종목이 이틀째 연일 강세를 보였고 특히 1일에 네이버는 장중 5%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를 보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낙폭 과대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네이버는 이제 21년 40만 원부터 이제 작년 16만 원까지 좀 하락한 위치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20만 원 전후에서 거의 6개월 넘게 박스권을 이룩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대는 충분히 좀 소화한 구간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7월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또 이슈인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탄력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아직은 좀 탄력성은 둔화된 구간이나 우선 최소 7월 외국인 기관 순매수의 최소 반등 구간은 좀 진입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8월 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생각해보면 2년 전, 3년 전 동학개미 운동 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한테 쿡 찔러보면 둘 중에 한 종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국민주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김 대표님, 네카오 종목들 어떤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 동학개미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받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카오 소액주주 합쳐보면은 약 300만 소액주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1년 지수 최고치를 기록할 때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하고 주식 계좌 수가 개설된 계좌 수가 5천만 구자를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300만 소액주주면 이 중에 20%에 달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후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등 메이저 수급은 매도를 해주면서 네카오에서 이탈을 한 반면 개인들은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사랑으로 좀 품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우리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돌입을 하면서 그리고 제로금리가 이어지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팬데믹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글로벌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하면서 집중한 반면 네카오는 여기서 좀 한 템포 좀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시대 때 벌렸던 각종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등등이 독이 되면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침체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될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메리트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닝 시즌 최선호주로 네카오를 꼽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매수세도 또 붙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다시 국민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이 보실 때는 다시 국민주로서의 명성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닝 시즌 동안 이제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이제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좀 순매수가 지금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그리고 카카오 경우에도 역시 1,075억 원의 순매수를 이제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종목이 8종목인 거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만큼 두 종목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종료 기대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7월 FOMC를 통해서 미 연준은 25bp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고 아직도 미 연준은 좀 추가 인상을 할 거라는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은 7월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금리 인상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기술 성장주들이 좀 랠리를 펼치면서 관계된 AI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역시 낙폭 과대 관점인데 올해 이제 코스피가 약 상반기 동안 약 15% 이제 상승한 구간 동안 네이버는 오히려 2.99%, 또 오히려 카카오는 또 마이너스 7.5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치보다도 못한 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은 좀 충분히 반영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카오의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고 저가 매수세도 붙고 있다 한다면 또 시장에서는 한편 실적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각각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 대표님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예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은 2조 4,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680억 가량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8% 그리고 영업이익은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는 매출 2조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240억 가량인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보였습니다만 영업이익이 2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주 이유가 주력인 광고 산업의 부진을 커머스 부분에서 메꿨다는 건데요. 포시마크 인수 효과와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로 호실적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광범위한 사업 범위가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무분별하게 늘려놓은 사업 분야 그리고 이를 감당해야 할 대규모 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딱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카오 최근 2, 3일 동안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또 다른 또 특징을 보게 되면요.
네이버가 24일에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글로벌 AI 시대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이목을 잘 못 받았는데, 자, 이 뭐 네이버 서비스 보면 클로바 들어간 거 같다 하면은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AI 반격 네이버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하이퍼클로바 X를 이제 24일 공개 시작부터 해서 좀 라인업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라인업 그리고 또 연내 출시 일정 등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산업에 이제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는 네이버 AI 챗봇 서비스도 이제 공개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그 빅테크 대비해서 좀 늦은 분위기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반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시작으로 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등 모두 AI 산업에 본격화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중국도 뭐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까지 본격적인 투자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뒤늦은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늦으면 좀 반격의 기회도 없다 싶다는 그런 판단하에 다시 한번 좀 네이버가 AI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고 AI 그 네이버 자체적인 종목의 퍼포먼스보다는 이제 관련 중소형 종목들의 이제 흐름들이 더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예,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이제 며칠 주가 상승 속에서 이제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주가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너무 먼 그곳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계속 언급을 한 대로 이제 재료도 있고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지금 네카오 관심 가져도 될까요? 일단 먼저 지난주 이 시간 방송에서 포스코그룹주 시가총액 이제 5위 안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카오 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시총은 10위 안팎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총 본격적인 상승, 뭐 강등 이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이 일주일 만에 바로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긴축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는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 일단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끌어다가 써야 되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고금리 시대엔 자금 문제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적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차이가 있겠는데요. 뭐 보유하신 분들 비중이 적다면 지금 추가 매수 본격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반등에서도 분명 조정 구간은 찾아옵니다. 이런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줄인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다시 노려보시면서 단가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와 네이버에 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의견은 카카오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셔서요. 친구 추가하시면은 전문가님들의 더 많은 의견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카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네카오뿐만 아니고 오늘 증시에서 보게 되면요. 바이오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제약바이오 너무 무겁게 흐르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힘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는 거의 2년 넘게 하락이고 또 여전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하락 추세인데 낙폭 과대에 대한 관점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차 전지에 극단적으로 쏠렸던 그런 수급이 일부 풀리면서 다른 섹터로 이제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의 마지막 단계라는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와 오늘 AI, 뭐 로봇들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든 이제 실적 호조까지 연결되면서 이번 주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 가까이 반등을 했고 또 셀트리온도 오늘 2%대 장중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은 이제 호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약 기대감까지 같이 추가로 형성하면서 7월부터 신고가 랠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7월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4위를 차지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자리를 다시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네카오와 그리고 바이오주가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네카오와 바이오의 대표적인 성장주죠. 자, 이 두 섹터를 가지고 하나만 담는다면 대표님들은 어디를 담으시겠습니까? 하나씩만 찝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호영 대표 바이오 그리고 허예남 대표 네카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바이오를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저는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달여쯤 전부터 각종 바이오주들 다양한 이슈를 붙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슈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AI와 바이오 기술이 지금 접목을 하면서 AI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신약 후보물질 전문 개발 기업인 신규주인데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의 경우에 보유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신규 상장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바이오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도 상승 랠리를 펴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든지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도 모두 이제 바이오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시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진단키트 시장도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 진단키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동은하나텍과 같은 기업도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한때는 연초 대비 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김호영 대표의 바이오 섹터 의견 들어봤고요. 허 대표님의 네카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크게 이제 인공지능과 제약 섹터에서의 이제 그 시장 주도력의 비교 평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공지능 의료와 같은 테마성 종목군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고 대부분의 제약들은 여전히 좀 낙폭 가대이고 또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긴축 종료감으로 이제 올라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라든가 중장기적 추세로서의 좀 접근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네카오는 이제 AI 모멘텀의 연초 이제 빅테크들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랠리를 펼쳤는데요. 그 나스닥 랠리에 비해서 중소형 관련주들이 2차 전지의 쏠림으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라든가 보안, 어플리케이션 등 좀 세부 영역으로 확대까지 어떤 밸류체인 형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AI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의 바로미터 역할로 접근하고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인 솔트록스,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셀바스 AI, 오브젠 등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성 종목군에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 네카오에 관한 두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